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이형석입니다. 저는 익스트라 아티큘라 디포미티에서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나름 카테고리제이션에서 디포미티를 좀 분류해서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라운드 니 디포미티는 익스트라 아티큘라, 피머티비아 양쪽에서 다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인트라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에 의한 또 디포미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 컨바인드 디포미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페모랄 에피콘다일 상방, 그리고 디스탈로는 피블라 팁의 하방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통 익스트라티큘러 디포미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챌린징하죠. 그리고 이런 게 생기는 원인은 말유나이티드 프랙처, 프라이어 커렉티브 오소토미, 그 다음에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도 이런 디포미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스트라티큘러 디포미티를 인트라티큘러에서 코렉션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아이디어를 하겠죠. 이게 베르스니는 우리가 아까 김동일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방법으로 매니지를 하고 몇 가지 팁을 이용하면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벨그스니도 역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인트라티큘러에서 코렉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트라티큘러 코렉션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코로나에서 20도, 사시탈에서 30도, 등등 여러 가지 디포미티의 시비리티에 따라서 제한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비제에서 2002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가 커팅을 했을 때 에피콘다일 하방에서 커팅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이 메케니컬 엑시스 익스텐전 라인이 티비아 플라토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인트라티큘러 코렉션이 가능한데, 이렇지 못한 경우에서는 익스트라 아티큘러에서 우리가 매니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날 말얼라인먼트가 있으면서 사지탈리 콘딜라 디포미티를 보이는 환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70세 여자인데 디스탈 피머 프랙처가 있었고요. 다음과 같은 디포미티를 보이고, 보시면 코로날은 그럭저럭 교정할 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사지탈에서 보면 포스처 콘딜라 업셋이 다 날아가 있고, 엔테리어는 범프가 상당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 엔테리어 범프를 익시전하고 그 범프에서 나온 뼈를 이용해서 포스처 콘딜라 스트럭처럴 본그라프팅을 하고 이렇게 VBC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레스토레이션, 포스처 콘딜라 옵셋, 그 다음 코로나 얼라이먼트를 그렇게 교정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1세 남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고, 코로날 디포미티도 있고, 역시 앵귤라 디포미티가, 사지탈 앵귤라 디포미티가 리버스로 발생하는 환자죠.
우리가 갖고 있는 VBC의 옵션이 6도, 5도 정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거 교정하는데 참 엔트리 포인트랑 많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트리어 범프 자르고 포스트리어에 봉그라프팅을 했고요. 상기 방법, 아까 환자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레터럴 엔트리로 간다고 해도 갖고 있는 앵글의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날 얼라이먼트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나름 잘 극복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지탈 말얼라이먼트가 있는 환자인데요. 67세 남자인데 보시면 코로나를 보면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사지탈리 보면 리버스 슬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뷸라 팁 하방이고 인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지만 보시면 베루스 벨구스 인스텔비트도 심했고 동영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 AP 인스텔비트도 상당히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리커바툼도 어느 정도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노멀 커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엔테리어 사이드에 디펙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포스트리어에 커팅해서 나온 뼈를 이용해서 엔테리어에 봉그라프팅을 이렇게 하고 컨벤셔널 PS 타입의 임플란트 사용해서 스템 익스텐션만 조금 하면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으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코로날 말 얼라이먼트를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 하는 경우 아주 시비한 디포먼트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의 환자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베요네더 포지션에서 프랙처 힐링을 했던 환자인데 이런 환자는 모든 걸 무시하고 힙니 앵클, 메케니컬 엑시스를 프랙처 사이트를 바이패싱해서 생각을 해서 코렉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컨벤셔널 PS 타입으로 컨버트했던 환자고 이렇게 더블 커버처를 보이는 환자도 있고 리버스 메디얼 보잉을 보이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 역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힙니 앵클 엑시스를 따져가지고 코렉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여자 보시면 프락시말 티비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케니컬 엑시스가 플라토 안에서 바이패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인트라아티큘러 코렉션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1세 남자고요. 보시면 이 벨구스 디포미트를 보이고 디스탈 피머 프랙처 약간 딜레이드 유니온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동영상이 안 돌아가서 그런데 역시 거의 퓨즈니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ROM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환자도 커팅을 아까 김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은 ROM을 좋게 하다 보면 이렇게 파텔라 텐던이나 쿼드리셉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티 텐던을 이렇게 오그멘트하는 방법으로 익스텐서 메커니즘을 레스토레이션 했었고 그 다음 파사이드에서 스테빌리티를 얻고 약간 퀘셔너블한 프랙처 사이트를 바이패싱 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올드 프랙처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벨구스 얼라이먼트에 ITB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레터럴 사이드에 컨트랙처가 있고 교정을 하고 나면 이 프로미넌트한 올드 디자인의 플레이트가 ITB를 상당히 이리테이션 하겠다 싶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이거 너무 프로미넌트해서 그리고 스템이 좀 올라가기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플레이트 일부를 커팅을 하면서 수술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케이스 같은데 코로날 말얼라이먼트가 이 데피니트 코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제너럴라이즈드 보잉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죠. 우리가 앵글을 교정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런 환자에 대해서 리비전 상황에서 하다 보면 레지듀얼 얼라이먼트, 베러스 얼라이먼트가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케이스인데 PJI로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프로스텔락도 타병원에서 두어 번 넣고 빼고를 반복하고 다시 인펙션 돼가지고 왔었던 환자고요. 뽑고 제가 프로스텔락을 넣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프로스탈락, 페리프로스탈락 주변에서 이렇게 프랙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 프랙처 오세오신세시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유니언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유니언을 파셜리였고, 다행히 인트라옵상에서는 스테이블 했었습니다. 스테이블 해가지고 뽑고 리비전을 하고 이 제너럴 보잉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스트레이트 스템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랙처도 발생하고 엔테리어 코텍스가 약해져서 플레이팅을 오그멘테이션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5세 여자인데 예전에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앵글이 비교적 크고 메카니컬 액세스가 플라토를 지나지 않는 따로 이 다이아피셜 디포미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앞서 사진 보시면 약간 딜레이드 유니언을 보이고 있고 나름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미니 인시전을 넣어서 한쪽 코텍스를 깼습니다. 깨서 얼라인먼트를 인컴플리트 프랙처를 만들어서 얼라인먼트를 코렉션하고 그 다음에 롱스템을 이용해서 파사이드에서 스테빌리티를 얻고 그 다음 토틀에서 나온 뼈를 갖고 다시 메디얼 사이드 본그래프팅하고 이렇게 해서 유니언을 얻고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이 히스토리가 되게 복잡한데 이게 1988년에 레프트 피머 프랙처로 시작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그때 당시에 오해가 있고 해서 이렇게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트를 200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언스테이블한지 베루스 또 엔테리어 사이드 보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이게 코텍스를 뚫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이 올드 필름을 다 얻었던 케이스인데 리비전을 했는데 역시 스템이 충분히 스테빌리티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럴즈 보잉이 좀 더 심해지고 언스테이블한 양상을 보면서 프랙처가 발생하고 여기에 다시 오세오신세시스를 하고 이게 얼라인먼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역시 잘 워킹을 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파텔라도 부러지고 다시 ORIF하고 이렇게 한 15년 정도 세월 동안 계속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고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던 환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만났을 때는 이런 상태로 제너럴즈 엔테로레터럴 보잉이 있고 오세오신세시스가 돼 있고 쇼스템이 들어가 있는 리비전 시스템이고 보시면 상당히 언스테이블한 그런 양상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우리가 얼라이먼트 코렉션도 같이 하고 파사이드의 스테빌리티를 얻지 않고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세오토미를 치고 스템을 꽂고 플레이트 픽세이션을 하고 왜냐하면 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트 오세오신세시스를 하면 나중에 이게 리얼 스템이 들어가면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파텔라 등등을 이렇게 해결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도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였는데 역시 이게 다시 이렇게 프랙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롱플레이트로 바꾸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 파셜리 유니언이 되고 스테이블해진 양상을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론적인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익스트라티큘러 디포미티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뭘 레스토어 해야 되는지, 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지탈 얼라인먼트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익스트라티큘러 디포미티 중에 이 제너럴드 보잉이 가장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어베이러블한 옵션의 한계도 파악이 돼야 좀 더 환자한테 유용한 좋은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